현지 시간 지난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잇따라 나타냈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빅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시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부터 살펴보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미국이 북한하고 실무회담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는데 네. 북한이 이제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내부에 저렇게 바쁜 행사들도 많고 그렇지만 입장 정리가 안 됐는데 이제 입장 정리가 돼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해법을 내놓은 거죠. 12월 말까지는 기다려보겠지만 네. 그 이상은 아니다. 내년에 되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 대선으로 바쁘니까 그때 회담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나 이제 회담할 정상회담 다시 한번 할 용의는 있지만 네. 미국이 지난번처럼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정상회담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자기는 낮은 수준이지만 단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제재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종의 합의를 하려고 서명하러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목표 지점을 바꿔가지고 뜬금없는 제안을 해서 그 판이 깨졌는데 이거는 작년 6월에 센토사 합의에서 얘기한 상호간의 신뢰 조성이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고 북핵 네. 문제 해결하고 북미 관계를 재정상화하는데 이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우리의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어도 30년 이상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불량 국가라는 낙인을 찍히고 또 제재를 받으면서 개발했는데 이제 제재만 풀어줄 테니까 핵을 포기해라. 네. 그건 30년 동안 북한은 완전 허송세월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북핵에 대한 그 가격이 잘못 책정된 거다. 그 계산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순회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네.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인 네. 게요. 제재 해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본의 북한을 대변하는 조선신보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제재 해제는 요구 안 할 테니까 다른 걸 내놔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책을 개발한 건 군사적인 안보, 그 체제 안보 때문에 한 건데 그렇다면 다른 거를 내놓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아니면 뭐 한반도에 핵은 아예 들여놓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군사적인 거를 내놔야 될 거다. 근데 미국이 그걸 하겠냐?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성과 없이 끝난 다음에 한 브리핑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되고 거북스러워할 네.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가한 제재나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니 너무 의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걸 내놓으라라고 할 수 있고 또 북한 내부로는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으니까 제재가는 지속된다는 각오하에 자력갱생으로 극복해야 네. 된다라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내심 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력 갱생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북한의 현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재 해제가 꼭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 제재 해제가 필요한 것은 북한이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국제정치학 수십 년 동안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어느 나라가 국제적인 압박으로 항복하거나 아니면 붕괴한 적은 뭐 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쿠바처럼 그렇게 작은 나라도 미국의 제재를 60년 이상 버티고 요번에 한 2년 전에 관계 재정상화 했잖아요. 그때도 고개 빳빳이 세우면서 했지 고개 숙이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중국이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우방국에다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웃 나라도 있고 그리고 자력갱생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제재했다라고 30년 동안 그 체제 명운을 내놓고 개발한 핵을 네. 내려놓겠느냐.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재만으로는 이게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네.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요. 있겠군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북한이 어려워지는 건 분명하지만 핵을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 이란 같은 나라도 미국을 포함해서 안보리 5개국에다 독일까지 협상을 해서 6개국 대 이란과 합의를 했는데 그래놓고서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트럼프 네.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니까 난 안 지키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국은 자기들이 한 행동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빅딜로 해가지고 한 번에 핵을 상당히 포기해놓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어떤 억지력도 없는데 미국이 다음 대통령 들어와서 이거 난 트럼프 싫으니까 나 약속 안 지킨다 그러면은 과연 뭘로 보장해 주겠습니까? 네. 거꾸로 생각 역지사지를 해본다면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가망성이 없다. 마치 우리 보수 언론에서도 조금만 더 제재가 하면 북한이 항복하고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건 오산이라고 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도 3차 회담이 열린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북미 대화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뭐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네.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다지 뭐 이렇게 막 서둘러서 뭐 2, 3개월 안에 뭔가를 다시 회담을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우리나 네. 역설적으로 연말까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된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죠. 연말까지는 도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재선 가도의 북핵 문제가 언제 실적을 내면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할 테고요. 그러나 이제 계산법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김정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 언론에서는 우리 언론에서 네. 주목하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한마디도 말씀을 듣기도 전에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빅딜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안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할지는 모르는데 우리 언론은 오늘 아침 신문까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건 한미 정상회담 성과 없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건 지금부터 나타나는 네.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 얘기로 그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그럼 정상회담 뭐 하러 네.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이제 밝히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약간의 뭐 중재자 역할 위해서라도 뭔가 설득을 한다면 우리도 회담에 나가겠습니다. 뭐런 언지를 틀림없이 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굿 이너프 딜이라든지 또 제재를 완화해줘도 이것이 다시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가함된다고 하는 스냅백이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미국을 설득했을 테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이 생각하는 국가 개발 이거는 물 건너간다. 남북 경협도 사실상 어렵다. 네. 다시 설득해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 입장을 완화하면 2월 말에 사실은 낮은 수준으로 합의가 이미 됐었기 때문에 조금만 그 개선된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말, 6월 말에 일본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 6월 말에도 북미 정상회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시정 연설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돼야 한다. 네.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네,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에서 합의 안 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신의 위반이었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제3자로서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미국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는 이번에는 미국이 잘못했다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에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얘기를 하고 뭔가 형님으로서 도와준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데 말만 했지 행동은 안 한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거를 못 도와주는 이유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에 나서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미국 놓지 말고 좀 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